자,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아마 저기 다 나오나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나오긴 하네요. 빛이 비추지만. 오케이. 기본적으로 직선 하면 떠오르는 거는 무엇인가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직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가 딱 하나, 이게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애는 1차 함수죠. 응? 1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그 어떤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가 y는 예를 들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 4분면상에서 오른쪽 위로 y절편 양수값을 가져가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y절편이 음수에서 생기고 이런 거를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다루죠. A가 음수, B가 양수. 마찬가지로 A가 음수, B가 음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에 이제 위로 가고 아래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애는 누구야? 1차 함수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야? 후보 선수 첫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야.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될까? 이것도 2학년 1학기 뒷부분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x와 y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식은 x, y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식은 관계식에 의하여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얘가 조건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어야 해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런 조건에서 이제 직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보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응? 그럼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 뭔가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1번의 엄마야! 아이고야! 아까워라. 우리는 그 1번이라고 하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2번이라고 하는 얘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Y. 그래서 일반형 그래프인 y는 ax 플러스 b가 되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표준형이었죠. 표준형 그래프인 아니면 일반형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표준형이라고 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로 mx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 거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34페이지죠. 34페이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선의 방정식의 다른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뭘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4단원 내용이에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나오는 4단원 내용이라서 지금은 조금 간략하게만 브리핑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점 x, y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요 새로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합니까? x에서 a만큼, y에서 b만큼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a, y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제가 fx는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나요? 함수 아니라고 했어. 함수 국어. 뭐라고 했었어요? 응? 식. 좋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뭘 이용해서? x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식을 fx라고 했어요. gx도 마찬가지입니다. hx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x라고 들어가는 애들은 그럼 뭐야? 아, x라는 문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식이겠구나 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이대로 응용해서 자, 딴 거 한번 해볼게요. ft 무슨 뜻이야 이거는? t에 대한 식인 거야. 그지? 어? 그럼 gy 이건 뭐야? y에 대한 식인 거야. 그냥 그 문자에 대한 식이 되는 거라고. 납득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응용. 그럼 얘는 뭐야? x, y. 문자를 몇 개 사용한? 2개 사용한 식이 되는 거예요. 문자를 2개 사용했다고? 예. 문자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2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그러면 두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식은 도형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얘를 는 0이라고 놓으면 두 문자에 대한 등식. 이걸 뭐라고 하죠? 방정식이죠. 그래서 fx, y는 0이라고 하는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응? 아,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평면 도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조건은 뭐구나. x랑 y라는 두 문자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이런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 어? 얘를 뭐 y는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써보자고. x, y는 0.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어? 가능하다고. 결국에, 봐봐. y는 예를 들어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고 얘가 fx, y가 되는 거고 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요.
식 전체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똑같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서 가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이 점을요. 몇 칸이냐? 똑같이 이동해서 어디? 요렇게 생겨먹은 모양의 좌표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구하고 싶어. 이 그래프의 규칙, 이 그래프는 새로운 F라는 규칙으로, F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XY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야. 응?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F라는 규칙이 아니라 G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거의 X에 따라서 다른 Y 값들도 달라질 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G라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할 거야.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각각의 점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이거든. 여기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모든 애들이 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놓고 요거에 얘가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요 점을 뭐랄까? PQ? P, Q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P랑 Q도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그냥 X, Y 대신에 PQ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얘를 찾아야 돼. 이걸 찾을 거야. PQ에 관련된, PQ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는 F식밖에 몰라. 근데 이걸 알아. 뭐라고? X 플러스 A, Y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점이 P, Q라는 거야. 그렇다면 X라는 값 대신에 P-A를 넣고 Y라는 값 대신에 Q-B에 대응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 우리는 X랑 Y라는 두 문자에 대한 규칙은 알아. 이미 알아. 그래서 그 규칙이 있는 X, Y 그 자리에 누구를? P-A를 Q-B를 대입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당연히 이제 미지수 정의 마무리했으면 P 자리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PQ, Q 관계식이잖아요. X좌표의 관계식, Y좌표의 관계식. 그러니까 X로 바꿔줄 수 있어요. Y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자 핵심만 기억해요. 점이라고 하는 애는 점이 평행이동할 때는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요. 근데 도형이 평행이동할 때는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x 대신에 x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x 대신에 x-a만큼 즉 x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x-p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q를 집어넣는 얘가 평행이동이 된 식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해서 저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x 뒤에 빼고 y는 그냥 더해.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원칙상으로는 x가 들어간 그 자리에 x를 싹 다 꺼내서 x 마이너스 p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y를 싹 다 빼고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 거야. 그게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이에요. 납득했을까? 요거만 기억할 줄 알면 되거든.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늘 설명할 것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앞으로,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배우는 모든 도형의 이동, 그래프의 이동은요, 다 예로 가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요렇게요. 한번 보죠. 첫 번째. y절,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라고 주어진 식은 누가 봐도 대놓고 표준형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형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아, y는 노란색으로 적어.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얘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달라지는데요. 잘 봐.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기울기는 m이라고 주어지고 한 점의 좌표가 x1, y1을 지나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예를 들어 기울기가 2고 한 점 2,3을 지난다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워?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2,3을 대입해서 4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3이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1 계산해서 y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식을 마무리했었잖아. 2학년 1학기 과정에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야근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y는 2x를 써놓고 2를 집어넣어. 4가 되잖아. 4잖아? 3이 되려면은 4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y 마이너스 y1이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다. 무슨 말이냐면 y는 mx라고 주어지는 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x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x1을 y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y 마이너스 y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식이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어떻게 가냐고. 원래 y는 2x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해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y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으로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어 주시면 2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y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야. 알겠니? 모르겠으면 저걸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알고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식에 대입할 때는 부호를 뒤집어서 집어넣습니다.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지저분하지만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y-y1은 x2 x1 분의 y2 y1 곱하기 x x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머 띄어쓰기 잘못했니? 한 칸이 부족하다. 짱나게 미안해요. 올려줘 볼게요. 제가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날 때 y-y1이 m 곱하기 x-x1이다. 두 점을 지날 때 x1, y1, x2, y2 y-y1은 x2 x1 y2 y1 곱하기 x x1이다. 네 번째가요. x절편 a와 y절편 b가 주어질 때 중학교 때랑 조금 방식이 달라요.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결론만 좀 더 적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나옵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별표를 쳐드리자면요. 얘가 별표 당연히 5개 짜리라면 얘가 별표 한 2개 정도 돼요. 1번은 너무 기본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돼요. 예전에 이좌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값이 뭐 5이고 4이다 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식을 어떻게 적었냐면 y는 한 번에 적어요. 여기가 5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4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x이고 y절편은 4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절편의 값을 m이라고 하고 y절편의 값을 n이라고 할 때 y는 마이너스 n분의 nx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 2학년 과정을 가르칠 때 항상 절대 외우지 말 것이라는 걸 강조해요. 항상. 이건 공식적으로 필요가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x절편은 y절편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가할 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식을 조금 더 뻗어내려가서 양변을 n으로 나눠보시면 n분의 y는 마이너스 n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은 저 옆에 있는 식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민 없이 뭐라고 쓰면 된다고?
5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입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 이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m이라고 하는 요 놈을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기울기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는 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책 아래, 아니구나. 가운데 설명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고요.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같은 방향에서 같은 걸 빼서 구해요.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x2 마이너스 x1 2에서 1을 뺐으면 y2에서 y1을 빼주시면 되고요. 또는 1에서 2를 빼는 경우엔 1에서 2를 빼면 돼요. 라스트 삼각비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인데요. 3학년 2학기 삼각비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기울기를 뜻하는 삼각비 누구라고 했죠? 탄젠트였습니다. 얘가 바로 탄젠트와 같습니다. 얘를 뭐라고 해? 이게 뭔데요? 이 골뱅이 모양. 세타라고요, 세타. 세타. 세타고요. 그 각 표시를 할 때 보통 이제 세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직선에 대한 거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는 m 값이 0인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 그러니까 각으로 길이를 표현할 때 얘도 가능해요. 이걸로 표현 가능해. m 값이 얼마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어. 얘가 여기가 3을 지나는 직선이래.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적냐면 y는 3이라고 적어. 근데 그렇다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잖아. 기울기가 안 바뀌잖아. x 값은 계속 바뀌는데 y 값은 계속 0이잖아. 그지? 그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0인 형태로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있잖아.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여기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은 저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y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y는 꼴로 나타내는 얘만 함수예요. y는 꼴로 정리를 할 수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얘 함수야 아니야? 함수예요. 얘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에요. 뭐로 구분한다고? y는 이라는 게 앞에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에 평행하다 또는 y축에 수직이다 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겨먹은? 요렇게 생겨먹은 애라서 y는 b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y축과 평행하거나 또는 x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은 x는 a의 형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애들을 통틀어서 1차방 요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형이기 위한 조건은 뭐다? a가 또는 b가 0이 아니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a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b가 0이다라고 한다면 사라지면서 아래의 식이 될 테니까요. 됐을까? 저 보충학습 부분은 조금 문제를 풀다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저는요. 이제 저 1, 2, 3, 4번에 대한 개념을 다 썼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저는 이 증명을 요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요 두 개 다 요거 다 통틀어서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구하고? 기울기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네, 그냥 좌표값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처럼 1번 1번 아니군요. 1번의 식 뭐라고 나와 있니? 2점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질한다. 그 중점을 구해봅시다. 몇 콤마 몇? 더해서 2로 나눠. 더해서 2로 나눠. 그리고 한 점,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식 어떻게 세운다고요? y는 마이너스 3x 쓸 수 있다고요.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이 식대로 써도 돼요. 어떻게? 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해서 괄호 풀고 정리해도 돼요. 아니면 난 뭐 할 거라고? y는 마이너스 3x 쓰고 여기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어떠한 y값이 나와야 하니까? 5라는 y값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얼마를 붙여주면? 뭐라고?
의식의 흐름, 8이라는 거를 뒤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아니면 y-5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계산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틀린 건 아닌데요. 너무 디테일해요. 투머치해요. 그래서 줄이셔도 됩니다. 자, 2번. 두 점을 이은 3분의 2,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2번 한번 갈게요. 몇 콤마 몇과 A점의 좌표는 7, 마이너스 3. B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8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 자, 3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14. 콤마 3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정리하면 몇 콤마면? 5분의 20. 5분의 마이너스 30. 정리됐고요. 얘랑 몇 콤마 몇?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냥 기울기를 구해. 굳이 저 식에다가 대입해갖고 개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말자고. 저 밑에 있는 풀이처럼 2번 밑에 있는 풀이처럼 그 개똥 같은 분수를 만들지 말고 가자고. 기울기가 얼마야? 5에서 4 빼고 2에서 마이너스 6 빼고 계산하면 얼마? 8이죠? 그죠? 그러니까 y는 8x라고 놓은 상태에서 자, 5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5 집어넣으면 40이야.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복잡스럽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번으로 갈게요. 3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바로식을 일단 적자고요. 뭐라고?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라고 식을 적어놓고 여기에다 뭐랑 뭐를? a, 마이너스 1과 4, b를 각각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나올 거고 a라고 하는 값은 더하기 3이 6이니까 a는 3 나오겠네요. b 집어넣어서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값이 1이면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네요. 따라서 a,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개념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난이도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선 기본으로 취급해요. 뭐야? 새 직선이 새 직선이래. 새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기울기로 풀어요.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다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을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다면. 로 풀면 돼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3,2, B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A,
C점의 좌표가 A, 5라고 되어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봐요. AB의 기울기. 3-1분의 2 더하기 A요. 또 BC로 갈까요? AC로 갈까요? AC의 기울기. AC랑 BC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A-3분의 5-2. 얘네 둘이 서로 같다. 즉 2분의 A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이 A-3분의 3이다. 놓고 푸시면 돼요. 정리해주기 위해서 전체에다가 분모를 곱해주고 전체식에다가 분모를 곱해주면 A 더하기 2 곱하기 A-3이 6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A는 3 마이너스 3 또는 4라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4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키포인트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거 체크 잡아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그 직선은요. 직선이 어디를 지냐에 따라서 기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할 때 이등분하는 직선? 2등분하는 직선. 을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 꼭지점을 지난다면 얘는 뭐 하면 되냐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시면 됩니다. 근데 정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마름모 같은 등등등등 사다리꼴은 아니에요. 어떤 도형이냐면 점대칭 도형이거든요. 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 도형의 중심 중심을 지나도록 좌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꼭지점을 지나지도 않고 넓이가 애매하게 요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 거 있거든요. 얘는 기본 문제에서는 안 나오고요. 뭘 해야 되냐면 방법만 알려줄게요. 여기다 안 쓸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전체 넓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점의 좌표값을 각각 다 구해서요.
그 점과 점으로 이루어진 세 점을 이용한 넓이 공식을 따로 써요. 따로 구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를 이용해서 그 미지수 값을 찾아주는 문제고요.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을 그냥 언급만 하고 정리는 따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점 A를 지나고 꼭지점을 지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라고요? 삼각형 세 변에서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C점의 좌표가 3,4라고 한다면 넓이를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1,3과 2, 마이너스 2,4를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1에서 2를 빼고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고요.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은 3분의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71번 말고 72번.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한다. 중점 지나면 돼요. 중간에 있는 점, 중앙점을 지나면 돼요. 73번 직사각형 똑같아요.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필수 예제 6번. ABC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결국에는 이 6번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ABC에 대해서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C와 BC랑 관련이 되어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1번에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이 문제는 X절편으로 X절편, Y절편을 찍어보세요. X절편이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요. 그래서 요 부호가 한 방에 빵 하고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자, X절편의 값이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양수니까 음수죠. 음수와 음수를 이렇게 지나도록 하는 사분면은 뭐 1, 4분면 아니죠. 2, 3, 4 사분면을 지날 겁니다. 2번 마찬가지로 AB는 0보다 작고 BC가 0보다 크다. 그럼 B랑 둘 다 상관이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면 기울기는 뭐? 양수. Y절편은 뭐? 음수. 기울기는 양수. Y절편은 음수. 얼마? 1, 3, 4 사분면을 지나겠네요. (3번) AC의 값이 0보다 크고 B가 0이래요. B가 0이다 라고 하는 값은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나올 거란 얘기고
그럼 얘는 여기를 지나겠네요. 얼마?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형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절편이에요. 절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편의 부호를 구하거나 절편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뭘 구하면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머지 2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자, 필수에서 7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무슨 표현이야? 무슨 표현이야? 맞아요. 항등식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풀면 돼?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으로.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7번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k에 대한 항등식인 게 보이는 순간 뭐부터 하라고 그랬냐면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k가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yk와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로 정리를 하고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0이면서 동시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교점 구하는 거죠. 교점. 교점 구하는 식이에요. 교점 구해봅시다. 2배 할까요? 2배에서 더해주면 6, 5, y 마이너스 5는 0이라 y의 값이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x의 값은 3 나오네요. 몇 콤마 몇? 3,1이라는 애를 지납니다. 체크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밑에 참고를 읽어보세요. 참고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떤 식이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과 따로 써줄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면 어떤 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에 대한 항등식을 내 맘대로 만들어준다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k 값의 바뀜에 따라 이 식 전체는 1차 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얘는 잘 안 쓰여요, 사실.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이는데 이 다음에 원의 방정식 부분에서 이걸 그대로 응용하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오거든.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8번.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일단은 그러면 저렇게 8번에 x, y 외에 문자가 보이면 얘도 뭐 하면 얘를 어떻게 해라?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요.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의합니다. 마치 항등식처럼. 그러면 지금 이 식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과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에서 m이라는 애가 보이자마자 무슨 짓을 하자? m으로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항상 무조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주고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 점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요 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요 점과 x 플러스 y는 2라고 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또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또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어디까지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까지 지나가도 되죠. 어이?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서 뭐만 찾으면 되는 문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문제. 근데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라?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아 잘 봐봐. 무조건 아무거나 양 끝 2개 놓고 그 사이 범위를 구하면 다 된다라고 하면은 가끔 틀리는 경우가 나오거든. 뭘 기억해줘야 하냐면 봐봐. 이 끝쪽에 이 직선의 연장선과 요 직선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꼬리랑 요 꼬리랑 비교하면 어느 꼬리가 더 위에 있어? 색깔 바꿔줄까? 요 노란색 선이랑 요 빨간색 선이랑 어느 꼬리가 더 오른쪽 기준으로 봐야 돼?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꼬리가 더 위에 있어? 노랑 직선이 더 꼬리가 위에 있지. 그럼 요 값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노랑보다는 작고 빨강보다는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 범위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1에 대해서. 빨간 거 2,0이랑 구하면 2 더하기 1 분의 0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고요. 그 다음 이지나죠? 0,2랑 기울기요. 0 더하기 1 분의 2 빼기 1이니까 얼마? 1이죠. 누구보다?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1사분면이 끝나는 지점인 축 위의 점보다 작고 축 위의 점보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를 9번을 보여드릴 건데요. 굳이 이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짓이냐면 자, 9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2x-y-1은 0이라는 직선과 x-y-3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과 점 2,2를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연립을 해버려서 빼면 x 더하기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얘랑 2,2를 지나도록 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2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5니까 4분의 7 되고 y는 4분의 7x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또 저랑 모양이 조금 다른데 4y 7x 마이너스 6이고 식 정리하시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으로 같은 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이 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 팩트예요. 근데 잘 봐. 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식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교점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미 얘는 교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라는 식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입하면 2,2를 그대로 대입하면 2, 2 k 곱하기 2, 2 계산하시면 k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1, k의 값이 3분의 1 나오네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 주신다면 2x-y-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x-y-3은 0이고요. 전체 3 곱해서 6x-3y-3 더하기 x-y-3 계산해 주시면 7x-4y-6은 0입니다.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이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K를 찾아서 K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게 끝이에요. 이 방법을 조금 더 나중엔 많이 사용합니다. 한 과정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노란색이 조금 많이 필요한가 봐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모양, 크게 두 가지 모양을 띈다. 누구랑 누구?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표준형은 1차 함수 꼴 이 표준형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꼴 이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세우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안 외워지면은 그냥 빼세요. 빼세요. 뒤에서 다시 천천히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거는 굳이 이 노란색 통짜로 쓰지 마세요. 뭘부터 하고 기울기부터 구하고 그리고 나서 식 세우시는 게 나아요. 근데 4번 x절편 y절편으로 나와 있는 식은 써먹어 버릇하는 게 좋아요. 얘가 더 빨라요. 두 번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x 앞에 개수를 나타내는데 x 앞에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혹은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시면 된다. 뭐 평행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형 문제였죠. 유형 문제였는데 좀 중요한 유형, 필수 유형들이라고 보셔도 돼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방법. 이등분할 땐 뭘 한다?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날 때는 그 꼭지점 대변에 중점을 지나도록 하면 된다. 혹은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등등등등의 무슨 도형? 점대칭 도형은 뭐 그 중점,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점을 지나도록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직선에 관계없이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식을 응용하는 버전 중에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요. 실제로 활용했을 때 선생님 얘가 식이 더 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의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쓰지 마라가 아니라 알고 있되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놓고 이런 식이 나올 때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해서요. 가장 큰 첫 번째 직선과 관련된 덩어리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챕터가 위치 관계, 세 번째 챕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세 가지거든요. 되게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요 식이었어요. 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다 되셨죠? 정리 다 해놨죠, 여러분? 다 되셨죠? 지울게요. 자, 유서 깊은 개념이에요. 위치 관계예요. 유서 깊은 개념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게
1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 3가지, 공간상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하다. 두 번째, 일치한다.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는 평행하다예요. 네 번째가, 그리고 공간상에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꼬인 위치에 있다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가 평행하다. 두 번째가 일치한다. 세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입니다. 평면 좌표, 도형, 이 평면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꼬인 위치를 배제하고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그러니까 그 3가지 중에서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한번 차근히 보세요. 위치 관계는 몇 가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행하다. 어디다가 적어놓는 게 좋을까? 표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쓸게요. 표, 이렇게. 짠. 짠. 두 번째는, 너무 크게 쓰나? 이쪽에서 이쪽 잘 보여요? 괜찮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자. 위치 관계부터 보자. 방금 전에 우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하다, 그 다음에 만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얘네 둘 다 만나는 겁니다. 교점이 몇 개? 한 개. 만나는 점이 몇 개? 한 점. 만나는 점이 몇 개? 졸라 많아요. 둘 다 만나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일치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양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y는 mx 플러스 n, y는 m'x 더하기 m'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모르겠어요? 나 아까부터 그 대답 유도 모르면 모른다고.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을 하라고. 자,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서로 달라야 돼요. y절편이 서로 다르면 기울기가 같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케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러면 뭐야? 간단하지. 뭐랑? 기울기가 서로 같고 y절편도 서로 같으면 돼요. 그죠?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만나지 않는다? 뭐라는 거야? 누가 만나지 않는다며? 그러잖아. 한 집에서 만난다. 네가 아까 한 집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헷갈렸잖아. 어. 뭐예요?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언젠간 만나요. 직선이기 때문에 평행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언젠간 만납니다. M이랑 M-가 서로 다르면 언젠간 만나요. 얘보다 이제 이 형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이 두 직선에 대해서도 볼 겁니다. 요 두 직선에서 저 두 직선에서 여기다가 체크 좀 해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애를 변환해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고 이 값이 y는 mx 플러스 n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첫 번째 평행하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아니다거든요. 얘를 모양을 조금 이쁘게 바꿔주시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바뀌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A'분의 A가 B'분의 B고 여기도 똑같이 위아래를 자리를 바꿔주시면 C'분의 C가 B'분의 B가 아니다가 돼서 여 뒤에다가 연결해 줄 수 있게 돼요. 보셨던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래서 A분의 A'이 B분의 B'인데 C분의 C'분의 C가 아니어야 됩니다. 저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해봐. 개수 B는 같고 상수 B는 다르다. 뭐라고요? 개수 B는 같고 상수 B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C'분의 C가 상수 B예요. A'분의 A, B'분의 B는 개수 B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그럼 여기 이어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A'분의 A는 B'분의 B는 나 왜 높이가 다른 거 같냐?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뭐라고요?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뭐만 성립하면 A'분의 A가 B'분의 B가 아니면 돼요. 개수비가 다르면 됩니다. 개수비가 서로 다르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태고적 옛날 옛적 기억을 다시 되감아서 이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교점이 실근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교점이 실근이라고 했어요. 교점의 좌표가 실근의 연립방정식이 실근의 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가 있어요?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없죠. 없다. 교점이 없으니까요. 여기는요. 무수히 많다. 그럼 여기는
오직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나?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배웁니다. 우리 피타고라스를 되게 진짜 끝까지 똥을 뽑는데요.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위치 관계랑 다른 내용입니다.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직이다거든요.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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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긴가? 수직이다. 너무 이쪽으로. 뭐라고요?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울 거고요. 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수능 볼 때까지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합니다. 수직이다. 그럼 다른 건 안 중요하나요? 아니요. 다른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 결론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만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여기서 계산하시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라는 값이 나오면 수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라서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고 양쪽으로 넘기시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 나오거든요. 이 두 식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잘 나와요. 얘를 더 잘 써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은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말짱하게 있는 식을 두고 굳이 1차 함수 형태로 표준형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거를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일반형 나와 있으면 일반형 나와 있는 대로 표준형 나와 있으면 표준형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돼서 간단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네 공식을 외우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울기만 보시면 되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원점을 기준으로요. 수직인 두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하나의 직선은 어떤 y는 여기다 그릴까?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직선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또 다른 직선 하나를 그려서 y는 m'x라고 하는 값을 그리고 얘네가 수직이라고 한번 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위치가 1이라고 할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1, m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m'이 나옵니다. 그럼 세 점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점 OA, B라고 하는 변을 각각 구해보죠. OA의 제곱은 1을 더하기 m제곱이고요. 맞아요. OB제곱은 1 더하기 m'의 제곱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요 AB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m-m'의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임의로.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m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2가 얘를 풀어준 m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2mm'이 된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해주면 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mm'이 돼서 m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증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증명 방법은 적어도 하나씩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마 이거 해설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해설에도 그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밑에. 제일 밑에. 아마 그대로 사용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 챕터에서 할 건 다 끝났습니다. 요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킬 거예요. 자, 그림까지 같이 그려주십시오. 글씨만 쓰지 마시고요. 그림까지 같이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나다,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표적으로 이쁘게 잘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증명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세직선의 위치 관계도 써드릴 테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칸 맞춰서 쓴 거다잉. 칸 맞춰서 적어라잉. 니 지금 칸 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잉.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행하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사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중에서 방금 전처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이거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번호를 먼저 적을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제일 흔한 게 삼각형 만들기. 어떤 문제냐면 아마 발전 13번 문제예요. 발전 13번 문제 띡 보면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1, 2, 3, 4 중에서 뭐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4번만 만들어집니다. 4번을 제외하면 삼각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행이면 되는구나 만 머릿속에 남기고 K가 뭐가 되거나 저기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보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두 직선 저기 13번 문제처럼 지금 x-y는 0이라고 하는 애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라고 하는 애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x-ky가 15라고 하는 애 하나에서 지금 얘네들이 서로 평행할 때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개수비가 서로 같아야 된다. 1대 5, 1대 5.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5. K는 5가 되면 되겠네. K는 5. 또 1대 5. 1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5가 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끝내버린다고요. 뭘 빼먹은 거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빼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교점을 구하세요. 교점 얼마냐? 1,1이거든요. 1,1을 대입해서 나오는 5 마이너스 K는 15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번을 제외하면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경우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보통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직선을 주기 때문에 1번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번, 3번은 꼭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면 자르기요. 몇 개로 자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1번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집니까? 직선이에요. 끝없이 뻗어가요.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요? 이 한 바닥이 이 직선 3개를 통해서 몇 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죠. 그죠? 여기 4개로 나눠지거든요. 4개로 나눠져요. 얘는 몇 개로 나눠져요? 6개로 나눠집니다. 6개로 나눠져요, 여기는. 6개로 나눠집니다. 아이고, 글씨가 참 여기다 쓰기 불편하게 해놨네. 여기 1번에다 쓸게요. 여기 4개. 여기다 쓸게요. 6개. 그럼 3번은요? 6개. 4번은요? 몇 개? 7개.
4667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바꿀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세 직선을 이용해서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평면 나누기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방금 전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나온 거나 6개의 구역으로 평면이 나누어지도록 k의 값을 정하면 이라는 문제나 말만 바꾼 거지 똑같은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자, 세 직선과 관련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말만 다르고 똑같은 문제라는 걸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적으시면요. 오늘 수업 끝나요. 필수에는 유형 별거 없습니다. 시작할게요. 증명하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수직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고 끝냅시다. 첫 번째,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개수비는 같고 상수비는 다르다. 그래서 그 10번 문제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과 여기 뭐야? ax 더하기 a 더하기 2x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에서 평행하기 위한 조건 a분의 1은 a 더하기 2분의 a는 2분의 1이 아닌 2분의 1이 아니기 위해서는 a가 2만 아니면 됨. 맞죠? 뭐 나중에 한번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2분의 1 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2는 a 제곱이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a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a는 2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일치라고요. 일치. 따라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말고 뭐가 있었냐면 개수의 곱을 더한 개수끼리 곱의 합이 0이다. 뭐라고? a 더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2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의 값이 0이라서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네요. 만약에 얘를 내가 굳이 식을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 y는 a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이딴 식으로 바꿔서 얘네 둘끼리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하지 말라고. 너무 번거롭잖아, 그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써야 되는 이유예요. 다음 1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기울기가 얼마라고? 평행하니까 4-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요? 2죠. 그 다음에 x절편이 4. x절편이 4. 몇 콤마 몇? 4,0을 지난대요. y는 2x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끝. 자, 저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팁 중에 하나를 아니 저거는 지금 하지 말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이거 하나 수직이다 밑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지고 얘와 수직인 애를 찾아라 라고 할 때 푸는 방법 중에 힌트는 뭐가 있냐면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k는 0이라고 놓고 시작해요. 둘이 곱해봐. AB.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AB 더하면 0이죠. 그래서요. 이걸 이용하면 지금 2번 식이 바로 나와요. 뭐라고? 직선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에 수직이래.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놓으라고? 2x 부호 바꿔서 가운데 부호 바꿔서 플러스 3y 더하기 k는 0이라고 놓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6 플러스 k는 0이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4. 2x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렇게 풀었네. 그죠? 저렇게 풀었는데 저식 풀려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직이다를요. 만약에 여기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정석적으로 지금 교과서대로 풀려면 y라고 하는 값이 2분의 3x 더하기 2가 돼서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도록 마이너스 1,2를 지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짠 끝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뭐 스킬도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을 응용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뭐 하면 돼요? 중점 찾아서 수직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12번이요. 중점 찾아서 수직인을 지난다. 수직으로 지난다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딱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꽤 돼요. 자, 개념원리가 이제 121번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RPM 교재 다 챙기셨죠? RPM 기준으로는 몇 번부터? 104번부터 143번까지입니다. 몇 번부터? 100번부터? 뭐 이렇게 많아? 104번부터. (104번에서) 143번까지 RPM. 그 다음 121번 65번에서 121번까지가 그
그 개념을. 토요일 날 봅시다. 토요일 날 2시에 봐요. 내일 봐요. 내일. 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